전기차 시장이 식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13조를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생산 현지화, 애리조나에서 만든 46 배터리 시리즈,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바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언제 어떤 숫자로 다시 당겨지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를 보실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는 배터리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겁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LG 엔솔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2차전지 기업을 떠올리면 전기차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LG 엔솔은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아니죠.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전력망까지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2024년 LG 엔솔은 매출 25조를 넘었고 가동률이 57.8%로 떨어졌지만 설비 투자에만 13조를 투자했습니다. EV 수요가 꺾였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라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막대한 전력,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안전한 공급,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피크 전력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핵심 인프라예요. LG 엔솔은 테슬라 6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이 시장에서 내가 바로 진짜 공급자라는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단지 전기차의 공백을 메우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이끌 주요 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기차가 보조금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배경에는 현지화 전략이 있습니다. 에너지 감축법, FEOC 같은 규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디에서 생산하느냐가 곧 경쟁력이 되었어요. LG 엔솔은 미국 애리조나에 원통형 46 시리즈 전용 공장을 세우고 유럽, 아시아까지 글로벌 생산망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책과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운영자가 된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LG 엔솔의 성장과 위기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어떻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기차 사업의 공백을 메우게 됐는지, 그리고 애리조나 공장이 왜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기술 프리미엄이 어떻게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회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죠. 그리고 그 끝에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죠. 이어지는 파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이했던 성장과 전성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데이터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름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였습니다.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던 시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핵심 배터리 공급자로 자리를 붙였죠. 2021년 IPO 당시만 해도 시장은 LG 엔솔을 전기차 배터리의 절대 강자로 평가했습니다. 상장 첫 해 매출은 17조 8천억이었고 불과 3년 만에 매출은 25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평균 12% 성장한 수치로 동기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결과였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에는 지역 다변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미시건과 오하이오 공장은 GM과의 합작을 통해 세워졌고 폴란드 공장은 유럽 OEM을 겨냥해 운영됐습니다. 중국 난징, 인도네시아 합작까지 포함하면 LG 엔솔은 단숨에 글로벌 탑티어 생산망을 갖추게 된 셈이죠. 자, 데이터를 함께 보시죠. 2024년 기준 LG 엔솔의 생산 능력은 약 300만 대의 전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2위 수준으로 중국의 CATL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양적 확대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2024년 한 해만 1조 900억 이상,
매출 대비 4.2%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전고체, 건식전극, BMS, 스마트 팩토리 같은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한 덕분에 벤츠와 같은 글로벌 고객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이어지는 초장기 공급인데 LG 엔솔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LG 엔솔의 전성기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ESS 사업의 진출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구조적 성장이 기대됐습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규모 저장 장치의 수요를 만들어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흐름을 읽고 테슬라양 6조 원 규모의 ESS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LG 엔솔이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축을 만들었다는 신호였죠. 물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중국의 CATL과 BYD가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였지만 우리의 LG 엔솔은 정면 승부 대신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납기 신뢰를 무기로 한 거죠. 실제로 BMS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강화해 단순히 배터리셀 공급자가 아니라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비록 전기차 시장 둔화라는 먹구름이 드리웠어도 LG 엔솔의 전성기에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 다음 파트에 LG 엔솔이 맞닥뜨린 위기와 몰락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듯 성장에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LG 엔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수요 둔화는 LG 엔솔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뚜렷합니다. 2023년 가동률이 69%였는데 2024년에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을 돌려도 팔리지 않는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전체의 속도 조절이 동시에 겹쳤던 거죠. 영업이익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5,754억으로 매출 25조에 비하면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죠. 설비 투자에만 13조를 투자한 상황에서 과연 이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라는 시장의 의문점이 커지기만 했습니다. 리스크는 여러 갈래에서 몰려왔습니다. 첫째, 전기차 수요 회복의 지연이 문제였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지 않으면 아무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낮춰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타임라인입니다. 전고체, 건식 전극 같은 차세대 기술이 생산 수율과 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AMPC 같은 인센티브 체계가 정권 교체나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재, 환율, 리튬, 니켈 가격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여기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자들 여전히 가격 경쟁으로 압박을 주고 있고 신형 배터리 업체들도 기술과 가격 사이에서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기술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지만 시장에서 당장의 가격 경쟁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위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회사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현지화 전략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북미 애리조나 46 원통형 배터리 시리즈 공장은 2025년부터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영업 레버리지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투자자의 시각입니다. 숫자만 보면 불안할 수 있죠. 에너지 저장 장치 계약 누적이 6조 원, 그리고 벤츠와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같은 데이터는 위기 속에서도 아직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LG 엔솔의 위기는 몰락이라기보다 성장을 위한 속도 조절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장과 전성기를 살펴보고 위기와 불안 요인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LG 엔솔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가동률도 떨어지며 정책 리스크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LG 엔솔은 단순히 버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현지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죠.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6년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 비중이 본격화되고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올라서면 영업 레버리지가 체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벤츠, GM, 현대차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계약은 LG 엔솔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며 투자한다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단순히 전기차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둥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 프리미엄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꼭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면 드러나는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읽어야만 LG 엔솔의 실제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투자란 결국 숫자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얻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LG 엔솔에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 전고체의 상용화, 그리고 정책 변수까지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업을 보는 시선은 단순히 불안보다 기대감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비로소 새로운 궤적을 그리기 때문이죠. LG 엔솔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조사와 예측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도에 집착하는 투자자들은 왜 늘 주가가 오르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읽어내는 투자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편한 투자를 이어갑니다. 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많은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 아주 단순합니다. 속도의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방향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것이 투자자로서 우리가 LG 엔솔 같은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